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올랐어요. 근데 하락 종목 수가요. 하락 종목 수가 659개고요. 상승 종목 수가 217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3배가 더 많아요. 시장이 좀 지루하게 가는 이유는 연말 매물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26일까지 대주주 매도가 쏟아지는 막바지입니다. 네. 자, 오늘 12월 23일입니다. 네, 원래는 제가 수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리고 그 다음날 휴장이고 해서 이번 주는 하루 먼저 화요일 날 영상을 업로드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살짝 리스크 관리 쪽 시장이 좀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거든요. 자, 그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네, 수요일 날 이날 기준으로 이게 21선 지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61선까지도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어차피 연말이니까 또 연말 시장이 우리 시장이 막 그렇게 강하게 급등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연말 매물 출회되면서 좀 지루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짝 현금 늘려놓고 좀 지켜보자. 다만 제가 큰 그림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내년까지 보는 큰 그림은 더 간다. 하지만 단기적인 대응은 살짝 템포 조절을 해보자. 리스크 관리 살짝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장이 밀렸습니다. 목요일 날 코스피가 마이너스 2% 가까이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내려오나 싶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일본의 그 금리 인상이 결정된 이후에 시장 반응을 보면은 다행히도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재 노출,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하면서 살아났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생각보다 더 좋았죠. 그래서 시장 반응 굉장히 좋아서 그 두 가지가 무사히 넘어가면서 일단 시장은 단기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자리 보시면 이 자리도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강하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고 뭐 그렇다고 당장 지금 반도체 쪽 실적 좋고 글로벌 증시 흐름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시장이 그렇게 뭐 크게 무너질 만한 이유는 없어진 상황이죠. 네, 지난주에 있었던 뭐 중요한 일정들이 잘 넘어갔기 때문에 당장 급락할 사유는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4천선 점점 지금 이 지수의 굴곡이 좁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위로 가기도 어렵고 뭐 그렇다고 급락하기도 어렵고 이런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는 게 시장을 그냥 결대로 읽는 겁니다. 이 결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든지 살짝 아래로 흔들리든지 네, 이런 변화가 나올 텐데 그냥 일단은 이 안에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넘어가는 그 상황과 그 당시의 뉴스 플로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장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그때 적합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시장이 연말을 맞이해서 중소형주 장세가 오늘은 좀 지루했지만 중소형주 장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연말 연초 배당 기준이 배당락 이후에 장이 확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또 급격하게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불안하다고 해서 손 놓고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좋은 종목들 가져가셔야 되고 또 좋은 종목들이 좋은 타이밍에 내려오면 또 매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수의 흐름이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현금 비중을 남겨놓는 정도. 네, 그 정도 대응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식 100% 보유하고 무조건 장이 이제 뚫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주식 비중 한 70에서 많으면 80 정도? 네, 그 정도 해놓고 현금 약간 남겨두면 네,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장이 과격하게 흔들려서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요, 어차피 박스권이에요. 그죠? 어차피 박스권이고 여기 또 사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에 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보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날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 여기가 돌파됐다가 바로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뭐 급락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뭐 무너지는 패닉 뭐 이때처럼 이렇게 막 급락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이 살아났고 그래서 코스닥도 다시 이런 자리까지 올라와서 약간 애매한 자리에서 오늘 좀 조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방향성이 좀 애매해요. 여기서 여길 뚫고 바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급락할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코스닥도 대략 이런 자리 안에서 일단 눈치 보기를 좀 더 하다가 연말 연초 배당락 이후에 좀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갑자기 좀 지루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올랐거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올랐어요. 근데 하락 종목 수가요. 하락 종목 수가 659개고요. 상승 종목 수가 217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3배가 더 많아요. 2배도 아니고 3배가 많다는 거는 오늘 그만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 상위 몇몇 종목 그리고 하나오션 그죠? 그리고 하나오션이 오늘 급등해가지고 하나오션 반도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방어했지 사실은 종목들 체감은 오늘 마이너스가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형주 지수 보시면 중형주 하락했죠? 중형주 마이너스고 코스피 소형주도 마이너스 0.79% 밀렸고요. 코스닥 당연히 밀렸고 시장이 좀 지루하게 가는 이유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매물이 있어요. 지금 이제 12월 날짜를 볼까요? 이제 목요일 날이 크리스마스 휴장이고요. 이날 거래가 없고 26일 날 이날까지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해서 넘어가야만 연말 주주 명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26일까지 매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29일부터는 매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연말에 대주주가 되기를 회피하려는 그런 큰 손들 입장에서는 26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팔아도 되고 내일 팔아도 되고 늦어도 26일까지는 주식을 팔아서 지분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안 되고 세금에 대한 불이익도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틀 남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26일까지 대주주 매도가 쏟아지는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때까지는 특히 이제 개인 창구로 매도가 많이 나올 거고요. 반대로 29일부터는 주식을 사도 되죠. 여기서부터는 아무리 돈을 뭐 50억, 100억을 사도 대주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29일부터는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괜찮은데 이번 주 딱 들어와서 월요일, 화요일 이제 마지막 주가 되니까 개인 창구에서 매도가 엄청 나오죠. 어저께 개인 매도가 2조 8천억 나왔고요. 오늘도 1조 거의 3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마 내일도 많이 나올 거예요. 내일하고 26일까지는 개인 매도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큰손 개인들, 큰손 형님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당 50억 이상을 가지고 있을 만한 큰 손이 인원수로는 많이 없겠죠, 당연히. 인원수로는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진 않겠지만 그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계좌가 움직이는 시세의 힘이 그만큼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개인들이 일단 팔아야 돼요. 이 회사가 뭐 좋은 회사든 안 좋은 회사든 일단 안 가는 거예요. 일단 막 팔아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몇몇 호재가 있고 당장 어떤 이슈가 나온 종목들은 움직일 수가 있죠. 오늘 하나오션처럼. 그런데 그런 종목이 아니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완만하게 눌려서 흐물흐물 빠지거나.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 나간 매물은 다시 들어옵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용에 문제가 없는데 좀 힘이 없거나 별 이슈가 없는데 이렇게 눌린다 완만하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안 좋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에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세의 흐름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잘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을 좀 갖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흐물흐물 내려온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도 지난주 현금 만들어 놓은 부분을 아직은 좀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을 이제 오늘 조금 들어갔고요. 내일하고 이제 26일까지 조정이 나와주면 좀 주식 비중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연말 연초 지나면 바로 1월이 시작됩니다. 자, 1월에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CES 2026이고요. 두 번째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CES는 1월 6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JP모건 헬스케어는 1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년 전망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실적 성장주 또는 뭐 구조적인 성장주들 이쪽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그 외에
1월 초중순에 단기적인 뭐 테마 장세, 종목 장세를 노려본다면 또는 단기 플레이를 노려보고 싶다면은 일단 이 두 가지 이슈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 일부에는 약간 테마성 종목들, CES 쪽에서는 뭐 AI, 로봇, AI 팩토리,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엮이는 핵심 종목들 모아가고 있고 바이오주도 이번에 조금 편입을 해봤어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우주항공 테마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주항공 테마가 이노스페이스 때문에 좀 많이 흔들렸죠. 이노스페이스가 오늘 발사체 시험 발사를 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발사하면은 재료 노출로 한번 세론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하필이면 발사가 좀 실패로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은 사실 죄가 없거든요. 네, 뭐 세트랙 아이부터 해서 뭐 죄다 밀렸어요. 근데 어제까지 굉장히 과열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주들은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고 어제도 제가 조정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년 연초까지 우주항공 테마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테마 장세를 노리는 그런 관점입니다. 연초까지는 뭐 내년에 스페이스X IPO가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우주항공 테마주들의 급락을 단기적으로는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종목이 더 있겠지만 제가 보는 종목들 저는 어떤 쪽을 주로 보냐면요 발사체 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테마주 안에서 뭐 위성 관련주도 있고 뭐 위성 통신 관련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우주항공 테마의 핵심은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발사체랑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뭐 이왕이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우리가 대장주 테마 안에서의 핵심주를 매매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아베스틸 지주나 뭐 HVM, 뭐 스피어 이런 쪽이 되겠죠. 네. 이런 쪽을 일단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 그 외에 뭐 세트레가이나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 테크 이런 종목들도 그래도 시가총액 규모가 있고 실적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저런 쪽까지는 뭐 볼만할 것 같습니다. 항상 테마주는 과열권에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 시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차분히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지루한 장이 지나갔고 내일 성탄절 앞두고 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봐요. 장이 내일 눌리면 매수 기회다. 26일 날은 매물 막바지 날이니까 뭐 이날도 뭐 눌리면 매수 기회라고 보고 올라가면 좋고요. 미리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 배당락 이후에 장이 돌아서는 게 아니고 배당 기준일 오후부터 돌아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26일부터 장이 돌아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어느 정도 포지션을 완성하시고 다음 주 이제 배당락 이후에 31일 날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틀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1월 1일 또 휴장이네요. 그죠? 여기도 신정이라 휴장이고.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주는 유튜브 영상을 일주일 쉴까 합니다. 휴장도 많고 또 연말 연시기 때문에 제가 1월 이제 둘째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코멘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네프콘 아까 요거는 네프콘에 올려드리는 이제 분석글인데 지금 네프콘 첫 구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비서 주도주 리서치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은 한 달이 공짜입니다. 지금 지금 바로 그냥 구독하시면 그냥 공짜로 한 달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지금 첫 구독은 공짜입니다. 그죠? 첫 구독 공짜 쿠폰 있으니까 요거 받으셔가지고 한 달만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VIP 연말 이벤트도 하고 있고 네프콘도 하고 있고 아래 더보기나 댓글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 확인하시고요. 이제 남은 연말 연초 시장 대응 잘 하시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또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따뜻하게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내년에 2026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